강북 모텔 살인 수사 속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이 1차 범행 이후 챗GPT를 통해 수면제 과량과 음주 후 복용 시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과 함께 이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피해자가 사망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던 정황들이 포착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오전 강북 모텔 연쇄살인의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첫 번째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던 사건 이후 챗GPT에 수면제 과량과 음주 후 약물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수차례 검색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챗GPT 검색 결과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자칫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전히 피해자들을 재우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챗GPT 등을 통해 이미 사망 위험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1차 범행 이후 약물의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경찰은 김 씨에게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14일에 발생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남성이 의식을 잃었고 이틀 뒤에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쯤 뒤인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에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김 씨와 투숙했던 2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송치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 3명 이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앞서 김 씨가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A씨가 체포된 건 지난 10일 밤 9시쯤입니다. A씨는 체포 전날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 20대 남성과 함께 들어갔는데 남성은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이후 경찰은 A씨를 구속했고 이번 주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밤에 발생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카페에서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남성이 의식을 잃고 이틀 뒤에야 깨어났습니다. 한 달쯤 뒤인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A씨와 머물던 남성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생겨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숨지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첫 번째 사건에서 피해 남성이 의식을 잃은 것을 경험하고도 이후 음료의 투약량을 2배 이상 늘려 숨진 남성들에게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A씨의 혐의를 앞서 적용한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A씨는 약물을 탄 음료는 남성 3명에게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도 음료를 마시고 숨진 남성 2명과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1명 등 3명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을 시도했거나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A씨가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만난 남성이 더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SNS 활동 기록을 분석해 관련 정황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A씨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한창입니다. A씨는 의견 충돌이 생겨 잠재우려고 음료를 건넸을 뿐 숨질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집에서 미리 음료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 회복한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2배 이상 늘린 점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획 범행의 무게를 두고 숨진 피해자들과 숙박업소에 간 경위 등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모텔에 들어갈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봐야 되고요. 계획 범행이라는 건 횟수랑도 중요하잖아요. 계속해서 여러 번 했다는 건 자기가 계획해서 이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거니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만간 프로파일링과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인데 고의성이 확인되면 혐의를 상해치사해서 살인죄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A씨는 구속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묻는 쏟아진 질문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밤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카페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20대 여성 A씨가 건넨 의문의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고 이틀 뒤에야 깨어났습니다. 한 달쯤 뒤인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의자와 머물던 남성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피의자가 건넨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신 걸로 조사됐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범행에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숙취해소제 빈병들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숙박업소에서 나오면서 배달 음식과 빈병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이유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는 빈병 여러 개가 더 있었고 서로 다른 종류의 약 30에서 40여 정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었던 건 아닌지 집중 조사 중입니다. 약물을 탄 음료를 집에서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범행 전후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성들과의 의견 충돌로 잠재우려 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진 남성들에게 음료를 건넨 점은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첫 번째 사건에서 남성이 의식을 잃은 걸 경험하고도 투약량을 2배로 늘려 숨진 남성들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사이코패스 검사와 프로파일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지금 석 달 동안 20대 남성 3명에게 약을 탄 음료를 건네서 이 중에 지금 2명이 최근에 숨진 거잖아요. 이 여성 어제 구속됐죠? 예. 사건은 순차적으로 하면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한 달 간격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한 보름에서 열흘 간격입니다. 예. 첫 번째는 본인이 사귀던 남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주차장에서 그 피해자분의 차에서 그 음료를 마시게 갖고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 갖고 그 생존하게 계신 거고요. 1월 28일 두 번째 남성은 모텔로 아마 유인을 해 갖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약물을 조제한 약물입니다. 저희들 표현으로는 데스레시피라고 하는데 죽음의 조제약이라는 걸 해갖고 죽음을 이르게 했고 그 뒤에 이제 9일 날 세 번째 남성인데 요게 이제 관계가 조금 줄어들고 있죠. 좀 짧게 되고 있죠. 그래서 경찰은 연쇄 살인이라고 하는 범주로 넣고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의도라든가 정확히 말하면은 그의 동기, 범인의 동기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숙취 해소제에다가 처방받은 약을 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범인들은 본인이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정신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반사회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거나 해갖고 감형을 받거나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저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신병의 약 관련된 부분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달래면 의사 선생님은 그냥 많이 그 처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를 정확히 하지 않으시고, 물론 많은 분들은 제대로 처방하시지만 예. 구멍이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중에 벤조디아제파민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진정제입니다. 진정제라는 것은 뇌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숙취해소제는 그것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술을 섞으면은 뇌가 완전히 그 사망하는 게, 이 세 가지 일종의 칵테일은 극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있으면은 되게 좋은 기능을 하는데 예. 합치면은 이게 독약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아마 이 범인은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 번째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됐고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나한테 왜 사용했냐고 따져서 그 여성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학습이 된 겁니까? 예, 그때 학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에 모른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양리 작용에 대해서. 네, 그 의식을 잃었던 지금 첫 번째 피해자가 지금 회복이 됐더니 2차 범행 때부터는 또 그 약을 좀 2배로 늘렸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계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도나 계획성을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의 위험했다고 하면 안 쓰거나 오히려 반으로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양을 2배로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거의 죽을 뻔한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죽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는, 이제 미필적 고의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경찰차가 좁은 도로를 달려갑니다. 10일 오후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20대 남성 투숙객이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입니다. 숨진 남성에게서 상처나 혈흔 등 공격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몇 시간 뒤 경찰은 이 남성과 함께 2시간가량 모텔에 함께 있었던 20대 여성 A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지난달 말 또 다른 20대 남성이 강북구의 다른 모텔에서 숨지기 전에도 함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A씨는 숨진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비슷한 수법의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남성이 A씨가 준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경찰이 첫 번째 변사 사건 현장에 있던 인물이 진정서가 접수된 A씨인 것을 확인하고 출석 날짜를 조율하던 중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세 사람 모두에게 음료를 줬다고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여성이 건넨 음료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국과수 부검 결과 지난달 숨진 남성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이유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